오늘 동북부 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저지 위안부 기린비 앞에 모여 하버드대학교의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한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내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또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적게는 3인치에서 많게는 10인치가 넘는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민주당이 최종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7월 말까지는 전 미국민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백신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만 2,398명 늘어난 2,780만 6,289명, 사망자는 1,707명이 늘어 48만 9,74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709명이 늘어 155만 3,117명, 사망자는 141명이 늘어 4만 6,14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633명이 늘어나 75만 1,065명, 사망자는 31명이 늘어 2만 2,49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34명이 늘어 27만 1,356명, 사망자는 27명이 늘어 7,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동북부 지역 한인 단체들이 뉴저지 위안부 기린비 앞에 모여 하버드대학교의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의 철회는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버드대에서 직접 걸기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마크 램지 교수 논문 철회를 촉구한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와 델러웨어 등 동북부 지역 한인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의 왜곡된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클립사이드팍 트리니티 교회 앞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에 모인 한인단체장들은 함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문 철회와 함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우리 하버드 법대 교수 마크 램지어의 그 논문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주에서 한인회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오늘 성명서 발표를 한 것을 다 함께 낭독했고, 한인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은 물론 많은 국가들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유엔 인권위에서도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을 촉구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현재 웹사이트 chang.org에서 온라인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약 15,000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또 조만간 하버드 대학을 직접 찾아가 걸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하버드대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연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마크 램지어 교수의 말을 무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하버드대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주제로 연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주장을 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하는 말을 무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 교수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오히려 램지어 교수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도움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조선의 여자아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됐다며 당시 일본은 법이 없는 무법천지로 조선에 쳐들어와서 여자아이들을 끌고 가고 물건을 가져가면서 독도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자신들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올해 1월 8일 법으로도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은 이걸 무시하고 옛날 무법천지 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매사추세츠 한인회, 아시아계 미국인 청년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즉각 사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추위에 그대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혹한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에서 수백만 가구가 이틀 연속 정전을 겪었습니다. 텍사스는 겨울철인 2월에도 평균 기온이 영상에 머물며 온화한 지역이지만 이례적인 혹한과 정전이 겹치면서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임시 대피소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각 시 관계자들은 더 많은 난방 공간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수용 인원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에 접한 2개 카운티 검시관은 사망자 20명에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냉장 트럭을 요청했습니다. 갤버스턴 카운티 관계자는 날씨와 연관된 사망자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망 사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난방이나 전력 없이 집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당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발전기 60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발전기를 병원과 요양원에 우선 제공할 방침입니다. 텍사스의 전력망 사업자인 전력안전위원회는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센터포인트 에너지는 텍사스의 전력 수요가 예상을 웃돌았다며 오늘까지 정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번 눈 폭풍으로 쌓인 눈이 아직도 채 녹지 않았는데요. 내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또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적게는 3인치에서 많게는 10인치가 넘는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눈 폭풍을 예보하고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강풍을 동반한 눈 폭풍 또는 비와 섞인 진눈깨비가 올 수 있습니다. 적설량은 6에서 10인치로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3에서 6인치, 북부 뉴저지와 허드슨밸리 등 일부 지역은 10인치가 넘는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된 눈은 지역에 따라 19일까지 이어지겠고 19일 오후부터 갤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화씨 23에서 28도, 최고 기온은 화씨 32에서 34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아서 화씨 20도 선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눈과 강풍 그리고 추위에 대비해 주 전역 기관에 비상대응 시스템을 발효시켰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추위에 대비하고 눈길 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민주당이 최종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께는 하원에서 예산안을 두고 표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3월 둘째 주에 의회가 코로나19 부양책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원에선 현재 9개 위원회가 이번 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부양책 미국 구조계획 법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마련한 법안이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조정은 의회가 지출과 세수, 부채 조정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로 1974년 의회 예산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위원회가 지출 목표를 설정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기타 위원회가 각자 지출 목표에 맞는 법안을 승인합니다. 이런 개별 법안이 차후 하나의 옴니버스 법안으로 통합돼 양원 통과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원은 다음 주 후반 법안을 표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3월 14일 전에 법안 절차를 마무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CNN 방송 주관으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지금은 크게 쓰고 크게 성장할 때라며 부양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는 전 미국민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백신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7월 말까지 6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보유할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모더나 화이자와 각각 1억 회분씩 총 2억 회분의 백신 추가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보유량에 더해 총 6억 회분을 확보한 겁니다. 미국의 인구는 2019년 기준 3억 2,820만여 명인 만큼 대부분의 미국인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백신 집행을 위한 주 방위군 동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수의 접종 장소를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쯤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을 거론하고 다음번 크리스마스에는 매우 다른 상황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1년 뒤에는 지금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른다며 전망이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어느 때라도 가능한 때 맞으라면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1,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1,277명으로 가장 흔했습니다. 남아공발은 19명, 브라질발 변이도 3명이 보고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6일 기준 미국 내에선 총 1,299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영국발 변이로 42개 주에서 1,27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특히 남부 플로리다에서 41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에서도 186명이 보고됐고 뉴욕에서 70명, 콜로라도와 미시간에서 67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확산이 더 쉽고 빠르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자도 10개 주에서 19명이 보고됐습니다. 메릴랜드에서 7명, 버지니아 2명,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미네소타에서 2명, 오클라호마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브라질발은 항체 반응에 영향을 주는 돌연 변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서 인종별,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인의 접종률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히스패닉 16%, 아시안 15%, 흑인은 11%에 그쳤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16일 공개한 백신 접종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욕 시민 중 백신을 1회 접종한 사람들은 41만 1,706명, 2회 접종자는 30만 3,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시민의 인종별 분포는 백인이 43%로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 16%, 아시안 15%, 흑인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우편번호별 백신 접종률 차이도 확연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머레이일 지역의 경우 성인 46,306명 중 7%인 3,296명이 1회 백신을 맞았고 6%인 2,584명은 2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 베이사이드 지역은 성인 16,135명 중에서 11%인 1,834명이 1회 접종, 6%인 1,035명이 2회 접종을 완료해 다소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맨하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5개 우편번호 지역의 경우 성인 거주자의 12%가 2회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9%는 1회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브루클린, 이스트 할렘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률이 3에서 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주 당국은 15일 뉴욕주 전역에서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36만 9천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의 트럼프 플라자 호텔이 오늘 철거됐습니다. 198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유로 개장한 후 한때는 뉴저지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카지노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2014년 영업이 중단된 이후 흉물로 남아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한 달도 안 돼서 결국 철거됐습니다.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있던 옛 트럼프 플라자 호텔 앤 카지노 건물이 오늘 폭발물을 이용해 철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8분 트럼프 플라자 카지노는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물이 붕괴되는데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해변과 보드워크는 거대한 먼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 줄을 서서 카지노 건물의 붕괴를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플라자 호텔 앤 카지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 시절이던 1984년 문을 열었고 개장 당시 애틀랜틱 시티에서 가장 큰 호텔이자 성공적인 카지노로 꼽혔습니다.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나 가수 롤링스톤스의 콘서트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열리며 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 인근에 개장한 트럼프 타지마할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9년 파산을 신청한 후 소유권을 잃고 파산법원의 관리로 넘어갔지만 한동안 이 건물에 트럼프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억만장자인 칼 아이칸이 2016년 이 건물을 인수했지만 2014년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개입해 지원에 나선 대형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2곳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난관리국 등이 합동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접종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텐트가 우후죽순 차려져 있고 긴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파견된 부대도 접종자 맞이로 분주합니다. 연방정부 지원 첫 코로나 백신 접종소 2곳이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운영에 돌입하면서 백신을 맞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Like it's organized, that there's a plan, we're moving forward, we're going to go back to being happy again. 해당 접종소들은 LA시나 카운티 운영 접종소와 달리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칼스테이트 LA에 들어서는 접종소에선 차량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워크인 접종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할 경우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곧바로 접종소로 이동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접종소는 예약 없이 직접 찾아다니며 접종을 하는 이른바 이동식 백신 클리닉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There has been a gap and there needs to be more vaccines out there. So this is coming from, the highest up levels to ensure that communities like East Los Angeles are have the vaccines and are able to actually access them. 접종소는 각각 하루에 6,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only 7 jurisdictions in the world that have administered more doses of the vaccine than the state of California. Some 6.3 million doses of the vaccine has now been administered here in the state of California. 백신 물량은 각 주에 약속된 물량과는 별도로 보급돼 카운티와 시 운영 접종소 공급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접종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지만 해당 접종소와 함께 주의 약국 내 접종도 확대될 경우 접종에 점차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는 연방정부가 전국 100곳에 백신 접종 장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만간 텍사스와 뉴욕주 등에도 대규모 접종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 전역에 걸친 눈과 강추위를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LA 국제공항에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공항 당국은 오늘 LA 국제공항 37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28편이 연착됐다며 탑승객들에게 미리 변경된 비행 일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항된 항공편은 대부분 텍사스행으로 텍사스주의 기록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정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해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휴스턴 인근 조지 부시 국제공항이 완전히 폐쇄됐으며 오스틴과 달러스 포트워스 공항도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 400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 미국에서 지난 2003년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다음 달 말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국적 이탈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 31일까지 각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03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뉴욕시 지하철 폭행 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께 맨하탄 125가 A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68세 아시안 여성이 괴한에게 머리 등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같은 날 정오에도 71세 아시안 여성이 맨하탄 타임스퀘어 42가와 8번가 인근을 지나고 있던 이 노선 열차 안에서 얼굴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시안 증오범죄의 무게를 두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 있는 연방법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2겹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연방법원은 맨하튼 지역을 포함해 뉴욕주에 위치한 연방법원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2겹으로 겹쳐 써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 조치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KN95,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는 천 마스크 등을 겹쳐 써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나 환풍장치가 부착된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 업체인 레벨이 개인 이-바이크 대여 서비스를 다음 달 개시합니다. 레벨은 개인 이-바이크를 이용자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코스바이 레벨 서비스를 다음 달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인당 월 $99에 추가 비용 없이 무료 배송과 반환 서비스, 무료 자전거 수리와 24시간 지원 서비스, 무료 잠금 장치와 안전교육 자료, 자전거 헬멧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 바이크 대여 신청 대기 명단을 홈페이지 golevel.com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총 4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도 1인치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